자, 고대 그리스에서 엄청난 문화가 꽃을 피웠고 이때 만들어진 많은 책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전시가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인류 최강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도서관이 회교도에 의해 부서지게 되고 여기에 있던 책들 중 일부가 지금의 튀르키예, 동로마 제국에 보관이 됩니다. 이 동로마 제국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책들을 들고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와 피렌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맥락을 공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역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정보이자 기록인데요. 그리고 선별된 정보입니다. 선별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류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죠?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따라 역사적 맥락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과 중요한 정보들을 선별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과학의 탄생 지점을 고대 그리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 제도죠. 그리스의 지중해는 특히 섬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섬이 많다 보니까 각자가 모시는 신도 제각각 달랐어요. 무역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신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신보다 무역에서 쓰일 물건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물건을 좀 더 멋지게 만드는 기술, 즉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 과학, 수학, 예술 등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문화가 피어났죠. 하지만 과학을 낳았던 바다는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론과 실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 태동하던 그리스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하나 태어나는데요. 바다를 돌아다니던 선원들이 노예를 양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플라톤학파 사람들은 실험을 노동이라고 치부하면서 실험을 천시하기 시작해요. 실험을 노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플라토닉 러브도 이런 관점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플라톤학파 사람들이 실험보다 이론 중심, 즉 정신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의미죠. 자, 실험과 이론 중에 이론만 파고들다 보니까 미신이 팽배한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검증은 안 하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바다는 과학을 낳았지만 바다가 낳은 노예제도가 과학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 중세시대에는 짙은 어둠이 찾아왔고 이 때문에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존재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 엄청난 문화가 꽃을 피웠고 이때 만들어진 많은 책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전시가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인류 최강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도서관이 회교도에 의해 부서지게 되고 여기에 있던 책들 중 일부가 지금의 튀르키예, 동로마 제국에 보관이 됩니다. 이 동로마 제국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책들을 들고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와 피렌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이 당시 흑사병으로 인해 교회의 힘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들어온 양서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르네상스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르네상스의 뜻은 부활과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 무엇이 부활한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과학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이 중요해지면서 그 속에서 다시 과학이 살아난 것이죠. 그렇게 살아난 과학은 18세기 영국에서 찬란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영국에는 민증이 없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국에서 유명한 소설 하나를 뽑으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을 뽑을 것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 스토리가 영국 국민의 핵심을 가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내용은 이러합니다. 절대 반지를 찾아 떠난 원정대가 결국 그 반지를 찾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그 반지를 자기 손으로 부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소 의아합니다. 절대 반지를 찾으러 떠난 반지 원정대가 반지를 찾자마자 그 반지를 부순다는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 이야기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12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자, 1215년에 영국에는 존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귀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떼어갔어요. 그러면 귀족들이 화가 났겠죠. 이에 분노를 해서 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노해서 모이면 보통은 왕을 쫓아내고 자신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추대하는 게 보통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영국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왕위에 올라도 부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헌법이에요. 현대 헌법의 모태가 되는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만큼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봤을 때 반지의 제왕 이야기도 똑같죠. 누구라도 절대 반지를 가졌다면 부패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반지를 녹여 없앤 것이죠. 1200년대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인의 권리, 지금은 당연히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는 민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그런 맥락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제 생각에는요, 영국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 개신교와 가톨릭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가톨릭은 성자만이 하느님과 대화가 가능했지만 개신교는 성경만 읽는다면 누구나 신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자, 누구나 대화 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개인이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은 무엇이 발달을 하느냐? 바로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으로 쪼개지더라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없는 게 인간 사회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개개인의 교환이 많아진다는 것은 서로의 시간이 세이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환을 하면은 서로의 시간이 세이브 되죠. 서로 잘하는 것을 하고 교환을 한다는 거니까. 자,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시간 자원이 얼마나 풍족해졌을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가문의 힘이 약해지고, 그 말은 가족주의 문화가 해체된다는 거죠. 핵가족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장이들이 굳이 자신의 자식만을 키우는 게 아니라요, 어느 누구라도 재능이 있다면 제자로 키워내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 변화가 일어났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맥락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미국이 이를 이어받아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기술혁명을 이뤄냈죠. 개신교인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만든 나라이고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 말은 즉, 또 강조를 하는데 개인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세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기판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자, 오늘은 고대 그리스에서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까지 엄청난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왔죠? 바로 과학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해해보면 세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만의 방식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